안녕하세요. 들리는 책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감사 최고의 힐링, 소진영 작품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헤아리고 있나요? 당신은 축복을 헤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기 집을 가지는 것 같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좀 더 개인적인 수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개념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부유함을 느끼려면 정말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까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물질적 부를 가져야 하지도 않습니다. 부는 당신의 삶에서 가지는 풍요와 감사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곧바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아기는 당신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 대가로 아기가 원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사 수개월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말이죠. 감사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그 이상을 찾아봐야 합니다. 인생에는 돈과 시장에 나온 최신의 첨단 아이템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삶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자리로 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투쟁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포함됩니다. 결국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모두가 당신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친구와 가족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커다란 원천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들을 가진 축복을 헤아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말은 큰 소리로 하기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삶을 향상시키세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도전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의식 구조를 개선하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항상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소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과 전망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의 움직임도 그런 진정한 느낌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집중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 고르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대단한 무엇일 필요는 없으며 당신이 인정하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에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줬나요? 또는 누군가 당신의 조그만 행동에 당신에게 감사한 적이 있나요? 자신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기에는 가정과 친구, 가족, 직장과 다른 영역들 모두 포함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그것을 적으세요. 그런 다음 증진시키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그 또한 기록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골랐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실제로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진 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목록을 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또는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다고 너무 강박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다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 돕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은 환상적인 것이며 마땅히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당신의 삶처럼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작은 친절은 생각보다 많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쉽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차 트렁크에 넣기 위해 노인을 돕는 것과 같은 것들 말이죠. 장애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놀이공원에서 우는 아이를 미아 보호소에 데려다주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다른 사람들 돕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그런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자선활동, 자원봉사,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돌보기 등 많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받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도울 때 당신은 행복해지고 삶의 성취는 늘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그 이상을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멋진 제스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유의해 보세요. 거의 즉시 다른 사람에게 그 호의를 돌려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친절한 행동이 종종 더 많은 행동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서 거절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도 거절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을 명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신의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나요? 솔직히 자신의 삶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뭔가 놓치고 있다고,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확실하게 가리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며 살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줄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삶에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가장 깊은 꿈과 바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단계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십시오. 물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헌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고 크건 작건 간에 스스로 진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멋진 친구가 배우자가 있습니까? 가족이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나요? 지금 몸이 건강하고 쾌적한가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감사할 거리들을 상기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자신의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관계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나요? 또는
여행을 떠나거나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느끼는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적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또는 좀 더 사회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아직 멀게 느껴진다면 목표를 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세요. 좀 더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세요.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한다든가 살을 뺀다든가 또는 새 옷을 살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먼저 자신감을 세우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행동 계획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단계를 작성하고 하나씩 차례대로 작업을 하세요. 미처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인생을 좀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아서 감사할 일에 대해 생각한 게 언제인가요? 놀랍게도 시간이 좀 흘렀을지 모르지만 당신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종종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앉아서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그 점을 바꿔봅시다. 여기 감사의 마음을 흐르게 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 건강. 당신은 건강이 좋은가요? 아니면 건강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나요? 2. 돈. 재정을 어떻게 현명하고 좋은 상태로 만들고 있나요? 3.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모두 주위에 있나요? 4. 직업. 안정적인 수입이 있나요? 이 네 가지 항목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강이 좋은 이해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건강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 문제, 보행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과체중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감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은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훌륭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어린 나이에 자녀를 잃거나 또는 부모를 잃기도 합니다. 가족이 온전하다면 이 또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직장에 관해서는 자신의 일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장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과 안식처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수입을 제공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때 청구서와 대출금 등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무조건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불행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약에 와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감사의 의미를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모범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동으로 감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면 자녀의 인생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이들에게 아이를 당신의 자녀로 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들이 당신에게 특별한지 말해주고 이를 자주 반복하세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볍게 안아주거나 머리를 토닥여주는 것과 같은 것들은 아이가 10대가 되어도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 감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이 부모가 되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녀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학예회나 노숙자 지원 등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스폰지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가 났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때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런 본능은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생일, 기념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사소한 것도 간과하지 마라. 만약 아이가 당신을 위해 점심을 싸려고 애를 썼다면 그 마음가짐에 감사하세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만 하지 마세요. 아이가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세요. 이것은 아이가 다시 노력하도록 응원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더 크게 키워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인생에 미친 듯이 좌절감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시하나요?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거의 돕지 않는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겠지만 그가 항상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사실은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나요?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대신 그가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교육을 맡아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표현하세요.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 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직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예치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저축해온 것에 감사하세요. 다시 말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환상적인 성적을 거두었다면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주세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가요? 훌륭합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아픈 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어떤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들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얘기치 못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과장되게 표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지해준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시한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 2가지를 적으세요. 같이 TV를 시청해 준 아이에게 고마워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세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이 감사하는 모든 내용을 적으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더 많은 것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미친 듯이 일과 가족이라는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감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한 게 언제였나요? 아마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것을 바꿀 날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이나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세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성취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걱정하는 대신
자신이 이룬 것에 집중하세요. 이메일에 모두 답장을 보냈다면 그 이메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마침내 완성했다면 거기에 감사하세요. 해야 할 일 목록에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조금씩 그 일을 해내는 데만 전념을 하세요. 긴 목록을 다루는 좋은 방법은 매일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너무 오랫동안 목록에 들어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목록을 셔플하고 가장 중요한 항목을 먼저 수행하세요. 집에서도 같은 종류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집안 일들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는 것을 기대하면서 집에 가세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세요.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이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짐을 쌓을 정도로 빠르게 자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세탁물은 하루만 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빨래가 정말로 중요한지 자문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은 당신 자신이나 가족 모두에게 좋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쉽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우세요.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하거나 아이가 밤새 잘 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똑같이 하세요. 그날에 대해 감사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동을 일관되게 하면 기분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진정 사실입니다. 참으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에 대해 생각한 게 언제인가요?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만한 몇 가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그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는 일조차 큰 도전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다면 설사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세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거의 우울증에 걸릴 때까지 불행감을 느끼는 패턴에 빠지기란 매우 쉽습니다. 승진하지 못하거나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거나 인생을 공유할 사람이 없는 등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해서 사는 것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해서 얻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왜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해 항상 집 안에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전혀 건강하지 않으며 심각한 우울증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적어도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을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확언을 이용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싫다면 여기에 매달리지만 말고 직장을 그만두고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동 계획을 짜세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이고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정말로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